네, X에서 그 Y 헬스로 가는 과정을 제가 저번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를 다시 그려봤습니다. 좀 더 그 가독성이 있고 자세하게 그려봤는데요. 그러니까 YI가 이제 베타 제로 햇 플러스 베타 원의 햇 그다음에 XI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그 Y1의 햇은 베타 제로의 햇 더하기 베타 1의 햇 X1이고 Y2의 햇은 베타 제로의 햇 더하기 베타 1의 햇 더하기 X2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YN의 햇은 베타 제로 햇 더하기 베타 1의 햇 XN이 되는 거죠. 이 식의 의미가 이제 그렇다는 의미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y1의 햇 같은 경우에는 그 1 곱하기 베타 제로의 햇, 그다음에 x1 곱하기 베타 1의 햇, 그쵸? 이거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더하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1의 베타 제로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x1의 베타 1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거 두 개가 이제 더해져 갖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 어떠한 함수를 취하는데 지금은 그 항등함수 그러니까 즉 fx는 x라는 함수를 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f의 베타 제로의 플러스 x1의 베타 1의 햇 이게 y1의 햇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은 fx가 x니까 베타 제로의 햇 x1의 베타 1의 햇은 y1의 햇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x2를 가지고 이제 y2를 만드는 y2의 햇을 만드는 가정도 똑같은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에 베타 제로 햇을 곱하고요. x2에 베타 1의 햇을 곱하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런 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항등함수를 취해갖고 y2를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고 xn의 햇까지 그러니까 yn의 햇까지 똑같죠. 1에 베타 제로 햇을 곱하고 xn의 베타 1의 햇을 곱하고 두 개를 이렇게 더한 다음에 y1의 햇을 이렇게 항등함수를 취해가지고 구해주면은 됩니다. 그쵸? 요거 제가 그 되게 어제 고생하면서 막 만들었어요. 막 이런 거 한 땀 한 땀 하나씩 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이거를 딱 보고 드는 생각이 뭐예요? 드는 생각이 일단 교수님이 열심히 만든 것 같죠? 교수님이 열심히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생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지금. 그쵸? 고생을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의미 없는 고생을 교수님이 한 것 같죠? 그쵸? 왜냐하면은 그냥 하나의 XI에 대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당연히 그림이 똑같은데 왜 그림이 똑같냐면은
그 YI를 만드는 YI 햇을 만드는 룰이 변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Y1의 햇은 내가 베타 제로의 햇 더하기 X1의 베타 1의 햇 이렇게 해서 만들 건데 Y2라는 애는 내가 베타 제로의 햇만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Y3라는 애는 그냥 또 X1의 베타 제로의 햇 이렇게만 가지고 만들 거예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로직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YI에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Y2의 햇도 똑같이 만들고 Y3의 햇도 똑같이 만들고 다 이렇게 똑같은 논리로 만들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가는 모양이 다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모든 옵저베이션에 이게 룰이 똑같이 적용되니까 하나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만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1이랑 요거는 이제 XI예요. XI가 들어가고 1 곱하기 베타 제로 해. 그다음에 XI 곱하기 베타 1의 해. 그래서 베타 제로 햇에 더하기 XI의 베타 1의 해. 이렇게 되는 게 YI가 된다. 이게 모든 I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모든 I는 1, 2 이거에 대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Y햇을 구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굳이 위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나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냥 뭐 모든 I에 대해 갖고 이렇게 말 쓸 필요도 없이 그냥 어차피 그거는 어떠한 그림을 갖고 와도 어떠한 아키텍처를 갖고 와도 모든 I에 대해서 이거다. 모든 I에 대해서 이거다. 모든 I에 대해서 이거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반복이니까 그냥 이거는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1의 X.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묵적으로 하나의 관측치라고 보는 거죠. 1의 X. 그리고 1 곱하기 베타 제로 그 다음에 X 곱하기 베타 1의 해.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Y 햇이 만들어진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은 그냥 이제 아래와 같이 그리고 여기다 쓰는 게 낫구나. 그쵸?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모든 요 말 있죠. 요 말 자체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시간에 했듯이 요거랑 요거는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x가 베타 제로 해시 되고 여기에 바이어스를 제가 그냥 false라고 놨는데 false라고 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바이어스가 이제 true라고 하면은 어떠한 그 상수를 맞추기 위한 텀이 하나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x 베타 1의 헷 하고 바이어스 텀을 넣는 거니까 플러스 뭐 알파 헷 요렇게 하거나 우리는 보통 요거를 베타 헷 베타 제로 헷 요런 식으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요렇게 입력 그다음에 거기에 입력에 걸리는 웨이트 입력에 걸리는 파라미터 이러한 이제 곱하기 꼴에 더하기 바이어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얘를 x라고 보는 거고 파라미터는 베타 1이라는 애의 헷으로 보는 거고 얘는 보통 베타 제로 헷 이렇게 쓰죠. 선형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력 곱하기 파라미터 그다음 바이어스 여기 있는 곱하기는 행렬 곱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 위에 있는 모델이랑 요 모델이랑 요거는 이제 똑같죠. 그리고 벡터 버전으로 표현을 하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x에 이미 1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트릭스 x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바이어스가 false라고 놓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바이어스를 true라고 놓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이제 요거는 하나의 관측치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x1의 1 이제 요렇게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베타는 베타 제로 헷에 베타 1의 헷 요런 게 되죠.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 곱을 하면은 베타 제로 헷 더하기 x1의 베타 1의 헷이 되는데 그게 요거죠. 거기에 또 바이어스를 true로 하게 되면 플러스 뭐 알파 헷 이런 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 상수를 맞추는 텀이 얘하고 중복이니까 굳이 이렇게 파라미터를 두 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그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에 좀 익숙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모형 있잖아요. 베타 제로하고 x1의 베타 1의 헷 요거를 이제 y 1의 헷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관측치가 어떠한 직선의 형태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거 절편을 맞춰주기 위한 게 베타 제로고 기울기를 맞춰주는 게 베타 1의 헷으로 잡았었잖아요. 근데 내가 알파 제로 헷에 베타 제로 헷 더하기 xi 이런 식으로 모형을 세우게 된다. 그럼 절편을 맞춰주는 애가 얘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맞춰주는 애가 이제 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만약에 실제 절편이 5예요. 그쵸? 5면은 그리고 기울기는 뭐 3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5랑 3 근처로 이제 추정이 될 건데 요 경우에 이거 3은 제대로 추정이 되는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알파 제로를 2, 베타 제로를 3이라 추정할 수도 있고 얘를 1, 4 추정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 없는 거를 그러니까 5라고 하나만 쓰면 되는 거를 굳이 기울기를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표현해 가지고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낭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자 벡터 버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그 지금까지는 이제 회귀 분석에 있는 그런 논리였고 요거를 딥러닝에서는 보통 베타 해시라는 표현보다 W 해시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를 베타가 아니고 W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웨이트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됐나? 아니 똑같은데. 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노테이션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모형에 따르면은